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1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겠죠. 뭐 전당대회 시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시기보다 더 큰 관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. 근데 본인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4월 10일 총선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로서 한 달이 넘었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뭐 이리저리 이제 본인과 관련한 소식들이 뭐 본인에 의해서건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건 이제 밖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. 4월 16일에 일부 비대위원들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우위로 한다고 뭐 만찬을 그 번개로 했다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나왔던 것 뭐 기억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4월 22일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하자 그 연락을 4월 19일에 했는데 뭐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윤 대통령과 만나기 싫어서 거절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거 뭐 맞다고 봅니다. 일종의 칭병 거절이죠. 맞다고 보고요. 그리고서 이제 한동안 뭐 그런 얘기가 없다가 5월 1일에 집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는 거를 누가 뒤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뭐 SNS에 올리니까 이제 그것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. 뿐만 아니고 5월 3일 김형동 의원 전 비서실장이죠. 그 다음에 당 사무처 당직자 등 한 20명 정도를 시내 어떤 중식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만찬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본인을 위해서 또는 당을 위해서 애써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뭐 그때 이제 그 참석자들에 의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근황이 전해진 거죠. 뭐 이렇더라. 그러나 뭐 정치 얘기는 없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된 거고 뭐 집에 있어서 이제 뭐 답답했는지 뭐 5월 6일에 보면 그 도곡동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 있는 어떤 칼국수 집에 들렀다가 뭐 칼국수 사장님하고 뭐 누가 이제 같이 좀 사진 좀 찍자 그러니까 뭐 거기서 같이 사진도 찍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. 저는 여기까지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집에서 있다가 뭐 책도 읽고 뭐 사람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뭐 가서 뭐 칼국수 좀 먹자 뭐 내지는 뭐 산책 좀 해야 되겠다. 뭐 자연스럽죠. 그다음에 뭐 본인을 불러내는 몇몇 비대위원들하고 뭐 만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수 김은국 씨가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뭐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뭐 김은국 씨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. 만나서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셀럽이니까 김은국 씨는 도와준 데 대해서 고마움 표시하고 자 앞으로도 뭐 우리 인연을 좀 뭐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. 자 그런 것까지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 무슨 의도적으로 기획했다 이렇게는 그 얘기하지 못하죠. 그거는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인연을 직간접적으로 맺었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거기다 정치적 의미를 더 씌워서 얘기하지 않습니다. 얘기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요. 그런데 지난 토요일이죠. 집 주변에 있는 양재도서관에서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다가 올려놨지 않습니까? 책을 읽는 장면. 여기서부터가 이제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. 왜?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.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고요. 뭐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.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검언유착,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언유착 의혹 때 이때도 한동훈 검사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알아볼 정도로 유명 인사였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표적이 돼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?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. 아마 그런 것들이 표적이 된 그 반사 이익도 상당히 있어서 오늘날 팬덤의 기초를 저는 형성했다고 봅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들 중에
팬덤이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로 검언유착 사건 때 문재인 정부 그 사람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걸 거의 만들어 가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반사 이익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때부터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게 바로 위드 훈이라는 거죠. 위드 훈이. 위드, 같이, 훈이, 한동훈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인터넷 공간에서 팬덤이 형성돼 있는데 자 그런데 양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장면 이거는 아마 누군가 뭐 참모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진짜 책을 읽겠다고 갔을까요?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공공장소에 가면요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.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책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닙니까? 한동훈을 알아보고 인사도 하거나 아니면 뭐 요새 뭐 휴대전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사진을 찍거나 또는 옆에 가서 무슨 책 보나 뭐 이런 거 벌써 다 나왔습니다. 뭐 소설책 뭐 무슨 책을 본다 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독서에 방해가 되는 거죠. 그거 본인이 뻔히 알 텐데.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독서에도 방해가 됩니다. 유명 인사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책 본다고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인사하고 그러면 신경 쓰이죠. 옆에서 진짜 책을 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왔던 사람들. 이런 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 알았을 텐데 자 그런데도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책을 보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책 보는 장면을 누군가에 의해서 사진 촬영을 당해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바랬던 것 아니냐.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. 이러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기획이 되는 겁니다. 제가 앞으로 5월 6일까지 뭐 칼국수집 사진까지는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5월 10일 양재 도서관에서 목격된 거는 그건 자연스럽지 못하다. 그래서 이걸 봐가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저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. 그런데 다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제가 권유하자면 본인이 썼듯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들의 눈에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력이라는 거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. 지금 뭐 총선백서 TF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무언가 책임론을 몰고 가려고 한다. 아마 계속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을 부르는 총선백서 태스크포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.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너무 초조해하는 것 아닌가. 소위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연스럽게 본인의 소식이 밖으로 전해지도록 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양재 도서관 목격담, 목격사진과 같은 이런 거는 너무나 본인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해서 누군가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참모가 만약에 복귀를 위한 기획을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전당대회가 6월 말 7월 초에 예정돼 있다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8월로 연기 가능성을 얘기했다가 호되게 여기저기에 비판을 받고 오늘 보니까 송일종 사무총장이 또 7월을 얘기했더군요. 가급적 빨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왜? 저는 가급적 6월 말 7월 초도 땡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황우여 비대위 국민의힘은요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입니다. 아무도 당의 운명에 관해서 지금 제대로 된 뭔가 기획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는 거의 그냥 뭐 비대위원 선정한다고 비대위 지금 뭐 구성이 됐는데
친윤 비대위라고 되어 있죠. 비윤이라고 하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. 김용태 당선자 한 명? 이러면 이 비대위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리면 그러면 이 비대위는 물론 관리형 비대위죠. 혁신형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전당대회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. 진짜 뭐 40일 걸린다? 준비까지?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단축해서 뭐 30일 이내로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 거죠. 뭐 그걸 당원당규 언제 뭐 그렇게 당원당규 잘 지켰다고 그걸 다 끝까지 합니까? 하루빨리 해서 차기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된다.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자, 그런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48%, 2위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13%, 그 다음에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나경원 당선자 12%,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마 이런 부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고무돼서 내가 지금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이 저는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. 왜 그러냐면 그건 지금 얘기고요.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총선 책임론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. 그랬을 때 48%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뭐 총선 전에 우이드 훈이 그가 뭐 18,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총선 후에 오히려 58,000명을 돌파했다.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글쎄요. 58,000명이라고 해봤자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몇 명인데 그렇습니까? 책임당원이라고 하죠. 국민의힘은. 한 70만 내지 80만 정도일 텐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실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심을 했을 때 그거는 그냥 결심을 하면 됩니다. 한동훈 모르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또는 책임 당원들 중에서 어디 있겠습니까? 다 압니다.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알고요. 아마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책임 당원 나름대로 다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본인이 여기서 뭔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정치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잊을 사람은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처럼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런 정계복귀 기획, 사실은 이런 게 불필요하고 이런 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거죠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뭔가 정치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, 지난 주말의 이 도서관 목격 사진,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직도 굉장히 이 정치 기획에 있어 어설픈 면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. 매우 자연스럽게 뭐 눈에 띄는 거야. 뭐 어쩌겠습니까? 뭐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법 없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, 아니면 차라리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본인의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 앞에 또는 당원들 앞에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. 이렇게 찔끔찔끔 어디에서, 근데 이것도 뭐 자연스러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도서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, 이 부분은 이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뭔가 성찰하고 공부해야 하는 그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. 본인이 만약에 정치인은 불투명하면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. 투명하게 나서야 된다. 정말 이제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사무총장이 뭐 전당대회 준비하는 사람 핵심 당직자 아닙니까? 그렇듯이 만약에 7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뭐 한 2달 정도 남은 건데 2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정말 뭔가 의지가 있으면 확실하게 밝히고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런 점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계복귀와 관련한 기획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.
고맙습니다.